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네? 10월이네요. 10월. 아. 오늘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해가 반짝 나가지고. 네. 예. 이번 주가 10월이 시작됐잖아요. 됐죠. 그쵸? 예, 네. 토요일부터. 예. 10월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요. 항상 여기서는. 왜냐하면 네. 10월에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법에서도 아. 쿼타가 있으면 새롭게 10월부터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9월은 좀 빨리 9월이 하고 새로운 이제 그 연도가 그렇구나. 하면 비자 넘버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새로 새로 발부가 되는구나라고 되니까. 해서 10월 들어서 새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괜히 감회가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이 그러면 드네요. 이민법 네. 변호사님들은 설날이네. 10월 그런 새해가 셈이에요. 시작되는. 그래서 사실 H1B 같이 취업비자 뭐 항상 우리가 얘기 많이 나누는데 취업비자 개시일, 비자 개시일 시작일도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네. 신청 뭐 굉장히 힘들게 그 추첨에 당첨이 돼서 접수를 했는데 아직 펜딩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된 사람은 비로소 오늘부터 H1B 비자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작년에 받으신 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3월에 예, 3월 되신 30일 분들이 로럴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으신 분은 오늘 지금 10월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그 고용이 개시되는 거고 해외에서 비자 받으신 분들은 이제 네. 9월 21일 이후에 들어오셔서 네. 10월 1일부터 그렇게 예, 되는구나. 그 인플로이먼트가 예, 발생을 하는 건데 아직 펜딩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추가 서류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 되신 분들은 네. 일을 시작을 하면 안 되죠. 10월 그 1일이 일을 하면 안 됐는데도 되는 일을 거예요? 하면 안 되고 뭐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어요. 펜딩 기간 중에 내가 신분 접수를 유지, 한 거니까. 예, 접수 그러니까 내가 10월 1일까지 신분 유지가 됐으면 10월 1일 이후에라도 일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체류는 가능해요. 그래서 10월 1일은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그런 정말 거군요. 설날 같이 이민법 예, 1월 변호사님들 1일에 비하는 예, 그런 예, 달이군요. 10월이. 네. 그래서 10월 맞아서 처음으로 또 뵙는 거니까 네, 예, 네. 10월이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 해볼 얘기는 이게 건강검진 60일 이내 제출 요건 완화 제도라는 게 이 영주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주권 할 때 신청할 때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하죠. 하셔서 그 리포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 내가 영주권 신청서 마지막 단계인 I-48을 접수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접수를 하기 전 60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거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딜레이가 되고 이민국도 자기네가 막 그 너무 그 딜레이도 많으니까 신청자들한테도 조금 뭐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이런저런 그 사정으로 미처 영주권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네. 예전 신체 검사 건강검진 했던 걸 다시 쓸 수 있게 그 60일 완화 요건을 9월 30일까지 없앴으니까 요번 지난달 말까지는 네. 그래 60일 내에 안 내도 돼.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내. 그렇게 완화 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게 9월 30일에 끝났는데 네. 10월 1일 들어서 우리 조금 더 연기해 줄게.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래요? 예,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서류 준비하다가 영주권 신청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거를 제출을 해도 된다는 건데 문제는 건강검진은 내가 제출은 건강검진하고 60일 내에 해야 되고 그 건강검진 리포트 자체의 유효 기간은 총 2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년 내에 영주권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안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의사한테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485가 들어가고 나서도 2년이 지나도록 영주권이 안 나오면 나온다. 그러면 또 해야 또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했던 분들은 코비 그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지만 되는 걸로 영주권 신청자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의사한테 가면 백신 접종 그 레코드를 보여주고 그것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한 사람, 예전에 이제 신청해놓고 지금 한 1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즘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이 오는 게 건강검진 리포트에 백신 맞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냈지. 그때는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오는 그 추가 서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2년 요즘에
2년 물론 2년 지난 건 아니지만 아닌데도 예전에 낸 거에는 그 기록이 오.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신청자들이 조금 난감한 게 건강검진 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가서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내가 예방접종 기록을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맞았다. 내가 뭐 홍역, 볼거리, 뭐 아, 소아마비 진짜요? 뭐 이런 거 맞은 것들 거기다 이제 백신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체크해서 맞았다라고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검사를 하는 건데 네. 그걸 맞은 기록이 대부분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죠.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들이 그게 있겠어요. 그럼 다시 맞아야 돼요. 그거를 주사를. 진짜요? 다시 맞아서 이렇게 맞았다라고 쓰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돈이 그럴 적어도 수도 몇백 불은 있겠다. 주사 맞고 뭐 하고 뭐 훌쩍 500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한 그러네. 사람당. 그런데 그거를 또 다시 해오라고 하면 다시 가서 또 의사한테 가면 돈이 또 들어서 어저께 어떤 분이 건강검진 리포트를 다시 가져오셨어요. 1년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지금 나올 때가 다 돼서 네. 이민국에서 이렇게 주려고 보니까 코비 백신이었구나. 19 백신 맞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의사한테 가니까 하는 말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또 뭐 다시 체크업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가족이 지금 2명이 했는데 지난번 이번에 합쳐갖고 거의 2,000불 가까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 정도로 그 비싸게 그렇게 해서 와. 지난번에 뭐 하는데 한 1,000불 넘게 들었고 둘이서 부부가 네. 그리고 이번에 하는데 또 추가로 둘이서 800불 들었고 거의 2,000불 가까이가 그러네. 들었다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비용 부담이 크네요, 심한 진짜. 건데 어쨌든 기간은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2년으로 좀 늘려줬어요. 그래서 2년 안에는 대부분 485를 접수하고 나서 2년 안에는 대부분 영주권이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나오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줬는데 어쨌든 내가 그 의사한테 가서 리포트 받고 60일 내에 못 냈으면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없어져서 예. 9월 30일까지였던 게 3월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이 내년 3월까지. 됐고요. 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 485 접수하고 또 2년까지가 유효 기간이니까 내가 1년 된 리포트를 냈어요. 그럼 네. 난 1년 안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다시 또 해야 또 되는 확인해야 거죠. 되는구나. 그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 또 예전에는 내가 90일 전에 했으면 그거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받아주고 그 대신 그것이 2년 안에만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없다. 요즘에 이민국이 그 코비 때문에 자꾸 그 추가 서류를 발행한다는 그럴 거. 수는 그래서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건강검진 다시 한번 내라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 많이 오고 있어요. 올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내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건강검진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의하시는 게 뭐냐면 나 무슨 병력이 있는데 괜찮아요. 나 당뇨가 있어요. 나 뭐가 있어요. 막 그치. 이러는데 그런 건 다 괜찮으세요. 그런 건 괜찮으신데 전염병 특히 TB라고 결핵이에요. 그 결핵 검사를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그 여기다가 이렇게 튜베클린 반응 검사를 해서 그쵸. 이게 이제 이렇게 부으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러 찍어야죠. 가요.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 예전에 뭐 불주사라고 해서 뭐 우리 다 이렇게 맞았잖아. 맞았다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맞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붙지를 않고 그 결핵균을 일부러 그게 뭐 집어넣는 건가 그러니까 일종의 면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부어요. 그게 네. 그쵸. 붙지 그래요? 않는 게 아니라 네. 부으면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대부분은 다 뭐 없어. 활동성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기록을 내는데 좀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맞아요. 활동성을 그런 분들은 객담 검사도 하고 뭐 해갖고 좀 더 결국 복잡하구나. 그게 해결될 때까지 영주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진짜요? 사실 결핵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후진국 병이라고는 맞아요. 하는데 그래도 또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또 그래서 전염성이 있으니까. 건강검진에서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결핵 같은 건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 뭐 일반적인 다른 병들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백신 접종 때문에 네. 다시 추가로 제출해라라는 연락이 온다라는 네, 거 알고 예. 계시면 될 것 네. 같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7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 자격을 부여를 부여한다. 하겠다라는 말은 지난 여름부터 나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7년이란 말에 이제 굉장히 귀가 솔깃해서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온 건 7월에 나온 거는 연방 그 하원에서 뭐 그레이스 맹 의원을 비롯해서 하원에서 그런 법안이 상정된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1929년 그 이민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미그레이션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서 미국에 일정 기간 살고 있으면 영주권을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목이.
그게 근데 그런- 굉장히 옛날 기준이죠. 그렇죠. 옛날에 1929년에 생겨서 몇 번 갱신이 돼서 마지막이 1972년이에요. 72년이었어요. 72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와서 있었던 사람한테는 영주권을 주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주권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 거의 지금은. 없죠. 예,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 7월에 나온 거. 그다음에 이번에는 연방의회 상원에서 상정이 된 건데 똑같아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이다라고 해서 상정이 됐는데 그것도 7년 조금 넘는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 거주한 그때 들어온 사람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들한테는 오래 살았으니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떤 무슨 뭐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도 그런 날짜들 조정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요거 날짜 조정을 해주자라는 건데 사실 그 서류 미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200만 명 이상이 그러면 그게 되는데 되면은 심지어 서류 미비자들도 혜택을 보는 그럼요. 거예요? 서류 미비자들 또는 뭐 서류 미비자들 아니고 신분이 뭐 2015년 이전에 들어와서 신분 유지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서류 미비자들 한 1,200만 명 중에서 거의 790만 명이 우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서류 미비자 아닌 분들, 합법 신분에 있는 분들도 한 뭐 300만 명, 뭐 몇백만 명이 또 해당이 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되면 통과가 몇백만 명 되면 아니네요. 700 몇십만 명. 예, 몇십만 명이. 그분들은 이제 합법 신분들은 몇십만 명. 2015년이면 그래서, 사실 네. 얼마 안 7년 그러니까 정도 7년 7년 전에는 10개월 뭐 7년 9개월이죠.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 말씀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많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많죠. 저는 뭐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너무 이거는 좋아갖고 사실일 것 같지가 않아라고 이제 생각은 하시는데 자꾸만 그 뭐 신문, 라디오, TV 이런데 보도가 많이 되니까 문의는 많은데 사실 이런 게 움직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실제 그러고 있나 지금 하고 자꾸 문의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뭐 실제로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발의 같은 건 뭐 얼마든지 예. 하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맞아요.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고 그런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거의 내가 생긴 건 가능성이 아니니까.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왜냐면은 특히 이제 뭐 아무 그런 그 출구가 없는 분들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당연하죠.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습니까라고 물어봐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 이게 된 거는 아니고 그런 그 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만 되는 라고 상황이다. 하는데 라는 겁니다. 사실 이민법 네. 관련한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법제화되는 게 정말 정말 힘든 것 드문 같아요. 일이고요. 네.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특히나 요즘 들어서 더 그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대적인 그 포괄적 이민 개혁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힘드는데. 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음. 들어서면 이게 처음 딱 발표부터 해요. 어마어마하지. 그것만 다 통과돼도. 그렇죠. 바이든 정부도 네. 분명히 그랬었고 작년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단 한 개도 정말 통과되고 그래서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죠. 피스메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은 안 되지만 이렇게 나눠서 그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자라는 움직임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래서 다카부터 좀 다카면 구제해주자. 다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그쵸. 정말 맞아요. 힘드네요. 다카 관련한 그 네. 판결도 조만간 하나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있고 그 얘기는 뭐 여기서 또 여러 번 다뤘는데 다카도 완전히 그 대들락이죠. 지금 미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다카 그 부모님이 어저께 상담을 오셨어요. 아이가 다카고 그 부모님은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딸이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부모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영주권이 됐는데 이제 그 집에는 아들이 다카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신청을 하세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는 한 6년 7년 걸려요. 하지만 신분이 없으니까 결국 미국에서는 신청을 못하고 부모님의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거를 입증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게 I-601A 웨이버라는 건데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영주 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사실 뭐 말처럼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방법을이라도 택하시겠다고 그러네. 아주 먼 길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집은 그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됐으니까 맞아. 또 그런 길이 있는 출구가 거네요.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 가족이 이제 서류 그럼. 미비고 아이들만 다카인 경우는 지금은 정말 맞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 이민법 지금 건강검진 60일 제한이 이제 아예 우선은 내년까지 좀 미뤄졌다. 3월까지 미뤄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그 7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좀 하는 거 발의된 상태다. 네. 통과된 네. 거 아니고 네.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이번에 상원에서 상원에서 네. 발의됐다는 거 요거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이민법에 관련한 얘기 조문교 변호사님과 함께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